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송시몬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진행 중인 안동관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빌딩 구조에서 맥동 횡단 제트 유동 가시화를 위한 자기공명 유속계라는 주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2021 MRV 챌린지라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 내용입니다. 먼저 MRV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RV는 상용 MRI를 사용하여 3차원 삼성분 속도장을 측정하는 비침습적인 유동 가시화 기법으로 복잡한 형상이나 불투명한 환경에서도 측정 가능하여 의학 분야나 공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오른쪽 영상처럼 사람의 경동맥 혈류 유동이나 원관 난류 유동 등 다양한 분야에 MRV 기술을 적용시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MRV 챌린지는 이러한 MRV 기술의 품질과 유용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모여 동일한 유동 형상을 대상으로 각각의 MRV 기술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19년에 제1회 MRV 챌린지가 개최됐고 이때는 아래 5개의 연구팀이 참여하여 가운데 보이는 사각 U밴드에서의 정상상태 유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문화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MRV 챌린지는 2년마다 개최되어 올해 제2회가 개최되었고 이번에는 빌딩 구조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리 협곡형 사각 채널에 인젝션 주입구를 통해서 맥동 횡단 제트가 주입되는 펄세트의 난류 유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동 형상은 도심지에서 폭발사고나 가스테러 등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유동이 퍼지고 또 어디서 퍼지지 않고 머무르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MRV 챌린지에는 기존의 메이오 클리닉이 빠지고 서울대학교와 UIUC가 새롭게 참가하였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의 연구 목표는 빌딩형 구조에서 맥동 횡단 제트 유동이 있는 펄세트의 난류 유동을 MRV로 가시화하고 맥동 횡단 제트의 유량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실험에 사용된 유동 형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섹션은 가운데 그림과 같이 정사각 단면을 가지는 사각 채널에 빌딩 구조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리 협곡형 형상을 하고 있으며 상류 기준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빌딩 구조체 사이에는 맥동 유동이 주입되는 인젝션 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험을 위한 유동 조건으로 사각 채널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주 유동은 22.2 LPM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이때 레이놀드 수는 15,000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젝션 홀을 통해 들어오는 유동은 0에서 1 LPM을 주기 1.5초를 가지고 45% 듀티 사이클을 가지도록 설정하여 이를 유지시켰습니다. 먼저 실험에 사용된 MRV 측정을 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한 실험 셋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장치들을 사용하여 실험을 구성하였으며 주 유동 제어를 위한 메인 펌프는 인버터 제어를 위한 원심 펌프를 사용하였고 맥동 유동을 위해서는 정밀한 유동 제어를 위해 기어 펌프를 사용하였으며 이 펌프는 DAQ 장치에서 일정한 입력되는 인젝션 웨이브폼 전압에 의해 제어되어 일정한 맥동 유동을 발생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젝션 펌프 직후에는 이러한 차압식 유량계를 설치하였고 또 전체 실험장치 후류에는 전자식 유량계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유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정보를 사용하여 MRV 측정 타이밍과 맥동 유동을 동기화시켜 페이즈 락킹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측정에 사용된 공간 해상도는 0.5mm이고 시간 해상도는 75ms를 사용하여 전체 주기 1.5초를 20개의 페이지로 나눠서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사용된 MRI 기기와 주변 기기 및 MRV 설정 파라미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의 지원을 받아 그곳에 있는 필립스사의 3테슬라 휴먼 MRI 기기와 8채널 무릎 코일을 사용하여 MRV 측정을 수행했고 이때 측정에 사용된 MRV 파라미터는 왼쪽 표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공간 해상도는 0.5mm를 사용하였고 시간 해상도는 75ms를 사용하여 전체 1.5초 주기를 20개의 페이지로 나눠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MRV를 통해 측정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정된 맥동 유동을 파티클 트레이스를 사용하여 나타낸 영상입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사전에 설정된 45% 듀티 사이클을 가지는 인젝션 유동이 의도한 대로 주입되어 잘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맥동 유동에 대한 MRV 측정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FOV 내 단면별로 유량을 계산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X, Y 단면을 지나는 유량을 Z축을 따라 계산을 하였고 오른쪽 위 그래프는 인젝션 유량이 0rpm일 때 계산된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산된 유량이 유량계로 계산된 22.4rpm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래 그래프는 인젝션 유량이 약 1rpm일 때를 기준으로 계산된 유량으로 전체적으로 계산된 유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MRV를 통해 측정된 3차원 속도장이 맥동 난류 유동을 측정할 때도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차원 속도장을 사용하여 인젝션에서 나오는 맥동 유동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3차원 스트림 튜브를 구성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이신 것과 같이 인젝션 유량에 따라 굵은 스트림 튜브가 형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MRV 측정이 이러한 3차원 유동 구조 파악에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MRV 속도장 데이터를 2D 단면을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위치에서 단면을 설정하였고 이 단면에서 인젝션 유량에 따라 변화하는 속도장을 컨투어와 벡터 플롯을 사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빌딩 구조체와 떨어진 1번 단면에서는 인젝션 유량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비슷한 속도 분포를 보여줍니다. 빌딩 구조체와 가까운 2번이나 그 다음에 그 하류 영역인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인젝션 유량을 크게 받아 변화했습니다. 인젝션 후류 영역인 3번과 4번은 특히나 인젝션 유량으로 인해 가운데 건물 위쪽으로 저속의 코어 영역을 형성하며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건물 사이로 흘러가는 유속이 빨라지고 와류 성분들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여드렸던 스트림 튜브와 같이 3차원 공간에 속도 크기를 가지는 지점을 연결하여 아이소 벨로시티 서피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인젝션 유량에 따라 구멍 후류에 있는 영역의 형상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4개의 단면을 설정하여 인젝션 유량에 따라 변화하는 와류 형성, 볼티시티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1번 단면에서는 가운데 건물 후면부에 강한 와류가 형성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인젝션 상류 영역이기 때문에 인젝션 유량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2번 단면 같은 경우에는 인젝션 바로 뒷면으로서 아주 강한 와류가 크게 형성되면서 바로 뒤에 있는 빌딩 구조체를 감싸듯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고 3번과 4번 단면 같은 경우에는 후루 영역에서 인젝션 유량이 영향을 받아 후루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지만 인젝션이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강한 와류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3차원 공간에서 이제 구성한 아이소 볼티시티 서피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원래 건물 뒤쪽으로 강한 와류들이 형성이 되지만 인젝션이 주입되면서 이 와류가 훨씬 더 강해지면서 아이소 볼티시티 서피스가 뒤쪽 건물에 있는 영역과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의 변화들이 이제 다른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유동 방향의 속도가 음수인 영역을 리서큘레이션 존으로 정의를 하여 다음과 같이 단면에서의 속도 컨투어와 함께 스트림라인과 함께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빌딩 구조체 바로 뒤쪽을 기준으로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리서큘레이션 존이 형성되고, 인젝션 유량에 따라 후류 영역에서 그 크기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맨 아래 영상을 보았을 때 빌딩 구조체의 바로 윗면을 나타낸 것인데, 급격한 속도 방향의 변화로 인해서 첫 번째 빌딩 구조체 위쪽으로 리서큘레이션 존이 형성되고, 또 비슷한 현상이 인젝션이 주입될 때 바로 후류에 위치한 세 번째 건물 위에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D 단면으로 확인한 것처럼 리서큘레이션 존을 3차원 공간상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첫 번째 구조체 위쪽과 그 다음에 인젝션 유량이 최대치일 때 세 번째 빌딩 구조체 위쪽에서 리서큘레이션 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젝션 후류에서 형성된 리서큘레이션 존들이 인젝션 유량이 커짐에 따라 끝부분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보았던 볼티시티 플롯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빌딩 구조체 뒷면에서 카운터 로테이팅 볼텍스들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인젝션이 주입될 때 그 크기와 세기가 커지면서 이로 인해 리서큘레이션 존이 빨려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서머리입니다. 저희는 맥동 Z가 주입되는 난류 유동을 MRV를 이용하여 3차원 삼성분 페이지 에버리지드 볼티시티를 측정하였습니다. 유량계 측정값과 MRV 유량 계산값을 비교한 결과 맥동 주기 전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안으로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이렇게 측정된 MRV 속도장을 활용하여 스트림 튜브, 아이소 서피스, 그 다음 리서큘레이션 존 등의 3차원 유동 구조를 통해 다양한 유동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은 MRV 기술의 표준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이 결과들을 모으고, 또 다른 타 참여기관의 결과를 이제 모아서 비교 분석하여 올해 11월에 열리는 미국의 APS DFD에서 이제 한 번 더 발표할 예정이며,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논문 역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